그래서 이 문제집이 도대체 얼만데 너 끝까지 풀어.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수학 문제집 뭐 풀려야 돼? 추천 좀 해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엄청 현실적인 질문이죠.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 해야 되는지, 선행학습을 하면 어떤 득보다 실이 많은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으셨다면 아마 지금부터는 무엇을 어떻게와 같은 현실적인 질문에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수학 공부를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똑똑한 학습 도구가 필요하겠죠. 바로 문제집인데요. 제가 재차 문제집을 학습 도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효과적인 학습이 목표고 문제집은 이 목표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도구인 문제집에 집착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똑똑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우선 아이들이 학습해야 되는 가장 기본 책은 교과서예요. 교과서만큼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잘은 없어요. 그리고 그 개념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문제를 모아놓은 것이 익힘책이죠. 이 두 권이 확실히 잡고 가야 되는 기본서인데 문제는 대부분 학교에 놔둬놓고 학교에서 계속 진행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종종 아이들 학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실력을 봤을 때 기본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수학 교과서랑 익힘책을 따로 구비해 놓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면 그 다음 단계인 수학 기본 문제집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서들이 디딤돌 초등 기본 응용편, 신사고에서 나오는 센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우공비 시리즈, 또 비상교육에서 나오는 개념 유형 라이트, 또 작년부터 EBS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점왕 시리즈도 많이 풀어요. 또 미래엔에서 나오는 문제 해결의 길잡이 원리편, 문해 길이라고도 하죠. 그 외에 기본서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본서들은 수준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아요. 대부분 기본 개념을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해놓고 유형별로 많이 반복 연습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또 개념 중심의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눠서 문제 패턴들을 익히기도 하고요. 쌤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가 중상 이상 문제들도 꽤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또 문제 해결의 길잡이, 즉 문해길 같은 경우는 구성이 학년과 학기 단위로는 나눠져 있지만 보통은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도를 맞춰서 나가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기본 개념 중심의 학습서를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연산학습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넘어가고요. 그 다음 심화수학인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본 개념이 탄탄하지 않는다면 너무 어려운 문제 절대로 주시면 안 돼요. 어쨌든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혔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심화 문제집을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들 떠오르시는 게 바로 최상위 수학이죠. 문제 굉장히 난이도 높아요. 그것보다 적당히 수준을 낮춘 최상위 수학 S가 있고 또 천재교육에서 나오는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심화 문제집도 있어요. 그 외에 신사고에서 나오는 최상위 센, 또 A급 출판사에서 나오는 A급 수학, 그리고 문해길의 심화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심화 문제집들이 학년과 단계가 높아질수록 당연스럽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당연히 한 문제를 풀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학습에 대한 노동량도 함께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심화 문제집을 함께 병행한다면 아이들의 학습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념 학습에 대한 보충 정도의 수준으로 심화를 진행하는 거라면 엄청 높은 난이도, 막 땀이 뻘뻘 나는 그런 난이도는 생략하고 진행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개념이 완전히 잡혀 있는 경우라면, 즉 기본 문제나 기본 문제에서 조금 더 응용된 문제를 어느 정도 잘 푼다면 심화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것들을 골라 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집을 도구처럼 여겨라는 게 1쪽부터 150쪽까지 빽빽하게 모든 것을 다 풀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가 너무 풀고 싶어 한다면 풀어도 되겠죠. 그런데 굳이 씨름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어떻게 하냐면요, 저학년이랑 고학년이 있는데 이 둘 다 제가 수준을 확인했을 때 교과서의 기본 개념은 확실히 잡혀는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교과서를 굳이 한 번 더 풀 필요까지는 없어요. 특히 저학년 아이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 내용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형 문제집을 굳이 활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심화 문제집 안에도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 한바닥 단원평가 느낌의 기본 유형의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기본 개념을 확실히 한 번 더 잡아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사고력을 요하는 심화된 문제를 조금 더 접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집 사고 저 문제집 사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심화
심화 문제집 안에서도 기본 개념이 충분히 다 들어는 가 있으니까 괜히 아이들에게 마치 학습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고학년인 저희 아이는 교과서와 익힘책은 충분히 잘 해결해요. 그리고 과목 중에서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흥미있어 하는데 심화 문제집은 따로 활용하지 않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신 난이도가 다양한 센 수학을 활용해요. 첫째 아이도 얼마 전까지는 심화 문제집을 조금씩 활용하긴 했는데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른 것들도 학습량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또 덮어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집이 도대체 얼만데 너 끝까지 풀어 라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문제 수준과 학습량을 미세하게 조금씩 조절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 조금씩 조절하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다시 정리해보면 수학 공부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기본 개념학습과 연산학습. 두 번째가 이 첫 번째 단계가 탄탄하다면 그 다음이 심화 수학 이것까지 했는데 아이가 뭐 수학에 대한 갈증이 있다든지 또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한번 접해봤으면 좋겠다 한다면 사고력 수학 넣으시면 돼요. 비중은 개념학습의 50, 그 다음 연산 20, 심화 수학 20, 사고력 10. 가장 큰 비중을 이쪽에다가 두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본 문제집은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구성을 한번 보시고 아이가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겠다 하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 중심으로는 탄탄하게 잘 잡혀있다 한다면 기본서 한번 굳이 더 안 돌려도 괜찮아요. 아이들 책 읽어야죠. 시간 좀 확보해주세요. 그것 말고 수준 조금 더 높여서 많이 푸는 거 말고 하나의 문제라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도와 문제집량 이런 거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도구적인 부분 오늘 같이 한번 고민해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오늘 조금 말씀드렸던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